자, 3.1운동 언제 일어났을까? 1919년. 몇 년? 1919년. 자, 1919년이라고. 자, 우리가 1910년대가 되면서 드디어 우리가 일본한테 무단 통치를 받지.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겁나 누르기 시작했어. 자, 그렇지만 우리 눌렸을까? 안 눌렸을까? 네, 절대 눌리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보여준 게 바로 뭐냐면 3.1운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3.1운동 몇 년? 1919년. 이거 기억하고 갈게. 자, 그런데 시험 문제 도대체 3.1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자, 그 배경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적인 그 상황을 먼저 알아볼 건데 너희들 3.1운동 하면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야. 자, 뭐라고? 민족 자결주의. 자,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발표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무슨 뜻일까?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뜻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자결이라는 건 뭐냐면 그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운명이 있다면 당연히 그 나라가 결정해야 되지.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야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은 그 나라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발표를 미국에서 쫙 했을 때 그거를 듣고 있었던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던 나라들은 다 발끈했습니다. 아 그래 그게 맞다. 당연히 맞지만 그래 맞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생긴 거지. 물론 이것은 지금 현재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한테도 역시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였어.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가 딱 발표가 되자마자 요거를 누가 받아치냐면 그 당시에 우리 만주에 있었던 자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 근데 이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서 바로 어떻게 했었느냐? 독립선언서를 낭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뭐다? 독립했다. 한국은 독립했다. 우리는 이제 독립한 것이다.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우리도 독립할 것이다. 이거를 딱 발표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신한청년단이라고 있었는데 이 신한청년단은 굉장히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 단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여기에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규식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외국에서 유학을 몇 군데에서 했었던 사람이야.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에서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파리 강화 회의야. 그런데 여기에 김규식을 딱 보냅니다. 신한청년단이. 그래서 김규식이 대한제국의 대표로 딱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독립의 의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도 했었으니까.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건이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일본에서 있었는데 자, 일본에 특히 이제 도쿄에서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도쿄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2월 8일 날 뭐를 했냐면 독립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지. 이거는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한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했어? 아예 일본 한복판에 가가지고 도쿄 유학생들이니까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야. 너희들하고 나이 차이를 봐도 몇 살 차이 안 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도쿄 한복판에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걸 외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받아. 자, 어디에서? 네,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역시 어떠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지긋지긋했던 거야. 너무 오랫동안 뭐를 받고 있어서 무단 통치를 받고 있었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 같은 걸 우리가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떠냐면 부끄러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도 독립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자 민족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이 민족 지도자가 총 몇 명이 모였냐면 33인이 모였어.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런데 뭐 민족 지도자들이 대부분 무슨 출신이냐면 종교계야.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자, 기독교와 그다음에 뭐 불교와 그다음에 뭐 천도교와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종교계 인사들이 쫙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야? 민족을 구원하는 거잖아. 일종의 보면 종교가. 그러다 보니까 종교계의 대표들이 모였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뜨거운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 학생들이에요. 참고로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지금의 이제 학생들 뭐 중딩이나 고딩들을 보면 사실 초딩에서 조금 갓벗어난 정도야.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초딩이나 중딩, 고딩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막 얘기해도 돼. 어차피 모니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어떤 해악질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야. 초딩이나 중딩이나 고딩이나 다 똑같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떠냐면 그렇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그런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한테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인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우리가 쟁기를 들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한자라도 더 배운 사람들로서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바로 여러분들 나이에 나온 거예요. 시혜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유관순에 대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유관순이 1902년에 태어나가지고 죽은 년이 1920년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존기간이 몇 년이야? 18년이야.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욕은 아니다 내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그 일생이라는 게 18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너무나 대단한 거지. 그래서 종교계와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종교계와 누구를 중심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뭉쳤다는 거야. 자,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민족이 굉장히 빡쳐 있었어. 왜 빡쳐 있었냐면 고종이 뭐 한 거야? 죽은 거야. 너희들 3.1운동 언제 일어나니? 1919년 3월 1일. 3월 1일이 여러분들 어떤 날인지 알아? 바로 고종의 장례일인 거야. 그러니까 고종이 갑자기 죽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 독살됐다. 일본이 고종을 독살했다. 이런 얘기들이 팽배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야? 그거에 대해서 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례식 날 참고 있으면 우리가 사람도 아니다. 우리는 그런 쫀심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 뭐가 일어난 거야?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3.1 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곳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자 태화관이라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음식점이라고 딱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서울 태화관에 누가 모였냐면 민족 지도자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민족 지도자, 여기서 얘기했던 민족 지도자들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모였어. 이 사람들 모여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이제 독립했다. 그래서 독립선언식을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태화관에서 민족 지도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얘네가 독립선언식을 딱 한 거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그 당시에 이제 종로에 가면 자, 탁골공원이라고 있어. 탁골공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이 많이 이제 이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곳인데 이 탁골공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이 태화관에서 이거를 읽으면 이 지도자들이 탁골공원으로 가서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독립운동,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민족 지도자들이 여기서 독립선언식을 하자마자 일본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을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게 딱 전달이 됐어요. 야, 지도자들이 지금 경찰서에 다 잡혀갔어. 아무도 올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 그럼 일단 피하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들끼리라도 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중딩 고딩들이 나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거를 외쳤다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과 그 다음에 시민들이 결합돼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3.1운동은 누굴 중심으로 했다? 종교계 인사들과 그 다음에 누구?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여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 이것이 그 유명한 바로 뭐야? 3.1 운동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한 거는 우리는 어땠어요? 평화적이죠. 굉장히 평화적으로 뭐 했습니까? 만세 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때? 평화적인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도대체 뭐가 무섭다고 일본 놈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와서 다다다다 쏩니다. 근데 실제 그 당시에 만세 운동을 할 때 이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손을 쫙 껴요. 손을 이렇게 끼는 거예요. 끼고서는 이 낀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다다 쏴가지고 이 앞줄이 죽으면 뒷줄이 나와가지고 또 버티고 그리고 뒷줄이 나오고 결국 무슨 말이냐면 도망갔다는 거야?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야?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들 총과 칼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독립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종로에서 시작됐다가 나중에 어디로 퍼지냐면 서울 전체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더니 어떻게?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중소도시, 지방의 중간 그리고 작은 도시 여기까지 퍼지기 시작하고 급기야 어디까지 퍼지냐면 농촌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학생들부터 해서 뭐 지식인들부터 해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 각계각층의 뭐 거지 품팔인꾼에서 다 들어갔다는 거죠. 즉 이것을 갖다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 자, 이 3.1운동이 어떻게 퍼졌다? 정답은 전국적으로 퍼졌다. 어떻게 퍼졌다고? 전국. 어떻게? 전국. 어떻게? 전국으로 퍼졌어. 그런데 전국으로 퍼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퍼지기 시작하냐면 만주 그리고 뭐 연해주 그리고 어디까지 퍼지기 시작하냐면 저쪽에 뭐 중국 그리고 뭐 미국 심지어 미국까지 이것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디까지 퍼졌다? 해외까지. 어디까지? 해외.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전체를 다 퍼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해외까지 딱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강압적으로 총격칼로 우리를 무력 진압을 했단 말이야. 일본은 우리를 엄청나게 무력 진압을 했어. 자, 그러면 이 무력 진압을 했다는 대표적인 증거들 한번 찾아볼까? 자, 그 증거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쌤이 얘기했었던 영원한 아이돌입니다. 자, 바로 누굴까요? 유관순. 선생님이 누군가가 람보쌤한테 물어보는 거야.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구냐? 그러면 선생님은 베스트가 바로 유관순 누나입니다. 왜냐면 이분은 선생님 때부터 바로 여러분들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할아버지 때도 역시나 영원히 뭘까요? 누나 아니면 언니야. 그치? 여러분들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이 유관순 누나가 어떻게 된다? 네, 순국합니다. 유관순 열사라고 얘기할게요.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다 바친 유관순 열사 어떻게 했다? 순국했다. 그래서 이분은 고문의 아이콘이야. 그래서 유관순이 잡혀갔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그 고등학교 나이에 잡혀간 거야. 그때 당시에 이제 유관순은 이화 학당에 다니고 있었어.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들이 독립운동 하러 나갈까봐 만세운동 하러 나갈까봐 교문을 다 닫고 못 나가게 했는데 여학생들이 세상에 그 치마를 입고 담을 넘어가지고 야 나라가 이 판인데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다 나간 거예요. 게다가 이제 유관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서울의 이화 학당을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가지고 직접 막 천안, 청주, 막 연기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와 학교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태극기를 다 줘가지고 천안의 아우네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 이거를 외쳐가지고 주모자로 딱 잡혀갔어.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일본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죄졌지? 네가 죄졌다고 얘기하면 넌 미성년자니까 너는 풀어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유관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네가 뭔데 나를 재판을 해? 너는 일본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재판을 하냐? 네가 어떻게 조선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죄를 지었다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라를 빼앗겨서 그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죄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죄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뭐라면 지금 여기서 잘못했다고 너 얘기하지 않으면 너는 법정 최고형인 7년형에 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유관순이 얼마나 기계가 있냐면 이거 고딩밖에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의자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야. 의자를 들어서 재판관한테 확 던진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도 나는 감옥에 있는 거다. 안에 있어도 감옥이고 어차피 밖에 나가서도 감옥이라면 나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관순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야. 근데 정말 밤낮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계속 외치는 거야. 근데 거기 잡혀왔던 사람들이 당연하지만 다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잡혀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어린 유관순이 대한독립 만세 이거를 외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대한독립 만세 떼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순 데려다가 고문하고 엄청나게 진짜 고생을 시켰지. 그런데 여러분들 유관순 누나는 죽어가면서 썼던 그 유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관순 진짜 고문의 아이콘이야. 머리카락도 약품 발라서 다 이거 벗겨내고 코 잘리고 귀 잘리고 손가락 발가락 다 없어요. 그런데 유관순이 죽어가면서도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손가락 잘리고 귀 잘리고 코 잘리고 나 이런 건 정말 상관이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내놓을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원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잠깐 시험 기간이지만 나 이거 한마디만 하고 갈게. 생각해봤어. 왜 유관순 같이 어린애가 도대체 무엇을 두고 무엇 때문에 걔가 그렇게 했을까? 어떤 그것을 함으로써 부귀 영화를 맛볼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 근데 유관순이 어떻게 해서 목숨을 그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 생각했더니 그것은 다음 세대가 행복하기 위한 바로 네가 공부하고 있는 너 바로 너지. 너가 행복하기 위한 그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유관순이 그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1920년대 선생님이 독립군들 얘기해 주겠지만 그 독립군들이 전쟁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피를 뿌리면 분명히 우리의 후손들은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이름도 없이 여러분들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기 존나 싫네 뭐 이런 얘기죠. 아이고 라면 고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해도 되지만 자신감 가지라는 거야.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런 나라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은 후손들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유관순 열사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십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순국했다. 그리고 이제 제암리인데 이 제암리에서 학살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분풀이해볼까 해가지고 제암리 교회에다가 제암리 주민들을 다 몰아넣어버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 불 질러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암리 학살 사건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물론 우리도 평화적인 시위를 했어. 3.1운동이. 그런데 일본이 너무 간악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무장투쟁으로 바뀌게 된다. 자, 이것이 뭐로 바뀌었다? 무장투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3.1운동은 평화적 시위만 했다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 왜? 뭐까지 갔기 때문에 무장투쟁까지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순서 기억해야 됩니다. 3.1운동은 처음에 종로에서 시작됐지만 어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어디? 해외로 확산되더니 나중에는 무장투쟁으로 변화했었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3.1운동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이 결과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이건 뭐다? 민족적이다. 자, 이건 뭐다? 거족적이다. 민족적, 거족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 민족이 다 일어났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 결과 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서술형 역시 1타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하고 있었던 통치 방식이 있는데 이게 변화돼. 원래 일본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누르고 있었어. 그게 바로 뭐야? 무단통치야. 난 사실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눈은 되게 아파. 왜냐면 진짜 눈물이 좀 쏟아질 것 같아요. 선생님 원래 이런 거에 조금 욱해. 근데 이거 보면 근데 내가 여기서 울면 내가 웃으면서 울면 니들이 겁나 선생님 똥구멍에 털 나네? 이럴까봐 내가 못하는 거야 지금. 자, 해볼게요. 무단통치야. 그런데 이 무단통치 방식 강압적으로 누르는 무단통치를 뭐로 바꿨다? 문화통치. 이 문화통치라는 건 뭐냐면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잘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리고 뭔가 우리 민족의 능력을 봤어. 우와, 우리 민족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누군가만 잘 이끌어주면 독립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독립운동을 할 때 좀 더 조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또는 체계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라고 고민한 거야. 그렇다면 그것을 조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정부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현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던 거. 그게 바로 뭐냐면 3.1운동이라는 거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정식 정부 있어? 없어. 왜? 독립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임시로라도 좋으니까 정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퍼졌다? 해외에 퍼졌다. 그래서 특히나 이 중국에 영향을 줬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5.4운동.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영향 주냐면 인도에도 영향 줘. 그래서 인도에서는 누가 나타나느냐? 선생님이 한참 다이어트 할 때 이 사람을 모델로 했는데 누굴까? 간디! 네, 간디예요. 그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우리가 해외에 영향 줬는데 특히 어디? 중국과 인도에 영향 줬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5.4운동에 영향을 줬다. 까지 여러분들 이 결과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간다.